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한치호 팍스경제TV 눈설위원과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치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오늘 이슈 전해주세요. 네, 오늘 이슈 분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경찰 투자 사기 혐의 코인업 대표 체포라는 제목의 이슈를 좀 올려봤습니다. 네. 어제 그 수사경찰서에 따르면 유사소 신행위 및 방문 판매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그 코인업 대표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코인업은 작년부터 비상장 암호화폐를 국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킨다는 유혹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단기간에 400 내지 500%의 수익 보장으로 해서 투자받은 금액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인업으로 개업을 하고요. 비상장 코인 월드뱅크 코인을 선보이면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달 뒤에 5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장을 한다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합성 사진을 이용해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신뢰도를 보이려고 그런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이미 벌였는데 압수수색을 물론 압수수색물을 분석해본 결과 피해자가 예상외로 엄청 많아서 수천 명이나 수천억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현재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도 주의보를 발령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는 피해자 모임에서 약 500여 명이 경찰서 앞에서 대표의 구속 촉구를 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계시지만, 물론 정부 당국의 규제도 있고 정부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열심히 개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다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비정상적인 투자 수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400 내지 500%의 수익을 2달 만에 보장해준다는 이 터무니없는 광고에는 절대 속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경찰 투자 사기 혐의 코인업 대표 체포라는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일본 협회 ICO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런 소식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JCBA, 그러니까 일본 암호화폐 협회에서는 세 가지 토픽으로 ICO 규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내 암호화폐 확장, 두 번째는 유틸리티 및 시큐리티 토큰의 정의, 세 번째는 유틸리티 및 시큐리티 토큰의 규제라는 이 세 가지 토픽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시큐리티와 유틸리티 토큰의 명확한 구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특히 시큐리티 토큰은 금융상품법 거래법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협회 내에서는 ICO와 관련돼서 이 ICO를 조직적으로 좀 연구하는 그룹이 좀 발족돼 있고요. 이 내용을 일본 금융청과 업계 전부 다 자료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ICO 규제가 갖춰야 될 모든 필요적 요건들을 서술한 권고안을 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이런 협회가 현재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이니시티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르게 좀 업계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 업계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업계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 방안이나 법안 또는 규제에 관한 사항, 또 아니면 규칙에 관한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정부나 업계에 정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좀 더 많은 개발자들이나 업계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삼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는 보시다시피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두 번째 이슈도 일본 업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세 번째 이슈는 브라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브라질 법원이 코인 거래소 계좌를 열어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열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브라질 상파울루 주 법원에서는 거래소에 동결되어 있는 자금을 해지해 주라고 현재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뱅크 산탄데르라는 은행에서 동결 자금 메르가트 비트코인의 동결 자금을 반환해 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동결 자금 규모가 약 한 13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코인 거래소 활동이 은행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은행에서 현재 규제를 해서 그 동결시킨 자금을 현재 풀어주라고 돌려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도 거래소에서 이 가상계좌에 대해서 다시 개설해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거래소 계좌에 대해서 열어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좀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슈는요. 러시아에서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각 당 대표들이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시기인데요. 러시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에서 전자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가 완료돼 있고요. 웹사이트나 인터넷 사이트나 앱으로 모두 다 출시할 준비가 다 돼서 곧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 러시아 사라토프주에서도 전자투표를 시행했었고 현재 모스크바 시의회에서 전자투표를 블록체인 기반의 도입을 하는 법안도 지금 제출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선거나 투표에 대한 공정성 문제 때문에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선거와 관련된 그 부분에 많이 이용될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주권 러시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니까 많이 부럽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특히 블록체인 적용 부분에 투표는 많은 부분이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 네 번째 이슈로 삼아봤는데요. 각국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투표, 송금, 무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